시즌 Y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볼 텐데요. 오늘도 발빠른 리포터 강일아 리포터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소식일지 너무 궁금해요. 네. 네. 오늘은 어떤 소식 가져오셨나요? 요즘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는 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우리 두 MC분들은 나만의 건강관리 비법 있으실까요? 건강관리 비법. 일단 뭐 매일 챙겨 먹는 건강기능식품이 한 움큼이고요. 그것만으로도 배가 부를 정도고 작년부터 이제 평생 운동을 안 하다가 작년부터 운동을 좀 시작했는데 그 이유가 계단을 2층, 3층까지도 못 걷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이 많이 빠졌구나. 이러다가 나중에 할아버지 되면 진짜 못 걷겠구나 싶어서 좀 보험 든다 생각하고 좀 근력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 운동도 운동인데 먹는 거에 신경을 정말 많이 쓰거든요. 되도록 군것질이나 정크푸드는 멀리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저는 최근에 네. 지난 시간에 우리 같이 배웠던 플레인 요구르트 먹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습관이네요. 네. 역시 똑순이. 똑순이. 똑순이 같아. 맞아, 이렇게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단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노후를 위해 많은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건강하게 장수하기 위한 방법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혹시 요즘 들어 예전과 좀 달라졌다라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계단을 올라가기가 전보다 힘들어졌다거나 가벼운 일을 하다가 체력이 떨어져서 나도 모르게 멈추게 되는 경우, 이러한 증상은 40대가 넘어서면서 서서히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50대가 넘으면 가속도가 붙게 돼 급속히 악화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증상을 노화라고 부르죠. 나이가 들수록 노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그렇게 되면 이 몸의 활력은 떨어지고 힘들어지잖아요. 사실 노화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증상이지만 사람 마음이 노화의 속도는 조금 줄이고 또 건강하게 나이 들기를 바라는 게 당연지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건강하게 노후를 맞이하는 방법에 대해서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최근 들어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건강한 노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화에 따른 건강 문제는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문제는 바로 이것이라고 하네요. 이것은 바로 뭘까요? 바로 근육의 감소입니다. 즉 신체의 근육이 떨어지는 것을 말을 하는데요. 우리 근육이 떨어지면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일상생활이 힘들잖아요. 젊고 건강할 때 못 느끼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근육의 양이 떨어지는 이 근감소증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네요. 이러한 노화 과정을 과거에는 단지 자연적인 현상으로 여겼었죠. 하지만 이제는 질병으로 인식이 바뀌었다고 해요. 근감소증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보다 사망률이 높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병명 코드 M62.84로 정식 등재했습니다. 오늘 제가 만나본 순봉 씨 역시 근육량이 감소해 이러한 문제가 생겼다고 해요. 요즘 좀 불편하신 점이 있으시다고요? 네. 퇴직을 하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전보다가 많이 힘들고 그래서 보니까 근력이 많이 떨어져 있고 운동을 하면은 또 많이 금방 피곤해지고 오래 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좀 뭔가 검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정말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러 가실까요? 네, 그럴까요? 가보실까요? 네. 순봉 씨가 말하는 증상들은 누구든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근육 감소로 인한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를 가볍게 생각해서 방치하면 안 되겠죠. 근감소증은 근력이 떨어지고 신체 기능도 저하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이 근감소증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근데 얼마 전에 이 근감소증이 질병으로 분류가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근감소증은 최근에 질병으로 분류가 됐고요. 근감소증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는 연구도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근육이 빠지거나 나이가 드는 것이 아니라 근육이 빠짐으로 인해서 낙상이 일어나서 거기에 따른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골절이라든지 근육이 빠지는 분들이 치매도 함께 같이 더 오기 쉽다.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위험이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통계에 따르면 연령이 80대에 들어서면서 근감소증 환자가 남자는 이전의 3배, 여자는 2배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러한 근감소증에 대한 진단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가장 쉽게 하는 선별 검사는 설문지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평소 생활에서 우리가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지 하지만 그보다 정확한 제대로 된 진단 검사는 고가의 기계를 사용을 해서 근육량을 측정하거나 수분량을 통해서 측정하는 기계를 사용하거나 운동량을 재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런 기계를 현장에서 구비하기가 어렵고 이런 기계를 가지고 실제로 측정하는 데 시간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이 쌓이기가 어렵고 저희가 구할 수 있는 데이터도 굉장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우리 어머님이 약간 요즘 힘도 없으시고 근육 좀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찾아오셨는데 이러한 진단 방법이 좀 어렵다고 하니까 걱정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기계, 고가의 기계를 사용하고 현장에서 하는 것이 어렵고 데이터 수집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좋은 솔루션들을 연구하는 것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감소증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근감소증은 큰 문제인 만큼 헬스케어와 디지털 헬스 기술 발전에 따라 이 질병의 진단치료 시장은 지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블루오션이기 때문에 이를 선점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곳처럼 근감소증 관련 아이템을 개발 중인 곳이 늘고 있어요. 근감소증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이곳을 찾아와 봤는데요. 찾아와 봤더니 이곳에 굉장히 낯익은 얼굴이 있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이곳은 어디인가요? 근감소증의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의 사무실입니다. 저희의 바이오뱅크를 수집하는 자료를 여기서 정제를 하고 인공지능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고 정부 지원 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원과 협력을 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관리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근감소증 바이오뱅크를 구축해 혈액, 조직, 임상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 중이죠. 이를 바탕으로 정밀 진단 및 그 치료제를 개발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바이오뱅크 구축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지금까지 국가 차원에서 여러 시도가 있었는데 그 자료들은 주로 암에 집중되어 있거나 혈액을 가지고 있지 않은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검색을 했을 때 근육에 집중한 데이터가 없어서 모으기 시작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혈액을 가지고 있는 이 운동량까지 측정한 데이터는 저희가 이제 열심히 모으고 있습니다. 임상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로는 매주 40에서 50명씩을 대상자분들의 샘플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면은 추후에 유전자 분석을 해서 어떤 분들에게 근육량이라든지 운동 능력, 악력 같은 것들이 어떤 유전자가 부족해서 발생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새로운 솔루션을 선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AI를 기반으로 근감소증을 예측, 관리하는 헬스케어 솔루션이라고 하네요. 저희가 접근 권한이 있는 국가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학습해서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건강검진 자료를 통신사 연동을 통해서 가지고 오고 현장에서 측정한 악력만 가지고 근육 건강의 위험도를 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 근력은 어떨까요? 검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소장님, 저 지금 근육 주위가 뜬 것 같은데 괜찮은 건가요? 젊은 나이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근육의 정도가 위험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럼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운동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매일 고기를 먹기에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식약처 인증의 근력 개선을 할 수 있는 강황추출물, 그리고 근육 합성을 촉진하는 아미노산이 들어있는 류신, 그리고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아미노산이 배합되어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드시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인식하지 못했던 질병, 근감소증. 노와 함께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인 만큼 미리 대비하는 게 좋겠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물론 개개인의 노력도 꼭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네, 잘 봤습니다. 이 건강한 노후를 위한 필수 조건, 탄탄한, 튼튼한 근육이었다는 거 알게 됐습니다. 제가 아주 잘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노후를. 네. 맞아요. 역시 운동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근육의 양이 줄어들게 되면 일상생활 너무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 관리를 잘해줘야 되는데 아시죠? 이 근육량 높이는 거 굉장히 힘든 거. 힘들죠.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을 때 운동할 걸 네. 이렇게 맞아요. 후회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우리 몸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근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이정우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대표님 먼저 이 근육의 양이 줄어드는 근감소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감소증, 이게 질병인가요? 어떤 뜻일까요? 네, 이전에는 질병으로 인식되지 않았는데요. WHO에서는 2017년에 질병으로 처음 진단을 네. 했고 한국에서는 2021년에 질병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 근감소증 또 다양한 질병을 유발하잖아요. 그런데 또 치료제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 네. 이유는 무엇이죠? 맞습니다. 근육만을 올리는 성분을 네.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서 국제 다국적 제약회사에서도 많은 실험을 했지만 현재 중단된 상태이고 이상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근감소증은 확실한 질병이지만 딱히 치료제가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표님께서 이제 구축하신 게 근감소증 진단 AI 솔루션을 기반으로 이제 바이오뱅크를 구축을 하신 거예요.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또 그게 얼마만큼 이 시장에서 중요한지 그 이유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평소에 정형외과 교수로 근무를 하면서 수술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근육이 떨어지면 회복이 더딘 것,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부모님이 연로해지시면서 예전보다 근육량이 많이 줄어들고 평소 일상생활이 힘들어하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하는 좋은 솔루션을 만들려고 생각을 했고요. 네. 이런 부분은 이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회사에서 하지 못했던 부분, 앞으로는 고령화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이 근감소증에 대한 진단 자체가 어려워서 치료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좀 순탄치 않았던 것 같다고 지금 이해가 확실히 됐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일이 가능케 한 기술의 핵심 포인트는 어떤 걸까요? 지금까지 근감소증을 진단하려면은 고가의 기계 그리고 굉장히 큰 기계를 놔야 되기 때문에 작은 의원이나 보건소나 이런 곳에서 실행하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쉽고 빠르게 모바일로도 진단의 위험도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쉽게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시장이 이제 막 시작을 한 시장이니까 블루오션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까지는 근감소증을 진단하는 회사는 딱히 있지는 않고 근육량을 조금은 알려주는 정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체성분을 잰다든지 이런 기계들은 나와 있어서 네네. 이제 시작하는 시장이 맞습니다. 이렇게 늦게 질병으로 된 만큼 또 많은 분들께서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또 대표님께서 이 시장에 이미 성과를 내고 계시잖아요. 어떤 게 있는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좀 뭐 숫자로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좀 이해가 빠를 것 같네요. 저희는 이제 시작한 지는 15개월 된 그 회사이고 벤처 인증과 연구소 기업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면서 시드 투자를 작년에 받았고요. 근데 투자보다 중요한 것은 정말 근감소증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느냐라는 것인데 기존에 있었던 여러 연구보다는 저희가 월등하게 높은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근감소증을 진단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아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해서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건강기능식품도 출시를 해서 실제 네. 환자분들에게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나라의 병원에서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현재는 한 50여 개 정도 병의원에서 이제 처방이 시작했고요. 저번 달에 시작했기 때문에 더 많이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대표님께서 이끌고 계신 기업의 성장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그리고 또 앞으로 목표가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해외 진출인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더 정확하고 더 좋은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해외 인정을 받아서 해외에 많은 수많은 근감소증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정우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